요즘 같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우물만 깊게 파는 전문가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저것 다 잘하는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개인의 전략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장벽, 그리고 요즘 기업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까지 성공으로 가는 이 복잡한 길을 한번 여러 각도에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체이스와 사이먼이라는 학자들이 연구를 하나 했는데 여기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전문성이라는 건 엄청난 시간과 집중적인 훈련의 결과물이라는 거였죠. 특히 체스 마스터가 되려면 최소 10,000시간 이상은 체스에만 몰두해야 한다는 이 발견. 이게 바로 한 분야에 대한 깊은 헌신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다들 아시는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이 개념을 딱 끄집어내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신드롬이 됐습니다. 빌 게이츠도 비틀주도 성공한 사람들은 다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쏟아부었더라. 이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성공의 공식처럼 바이블처럼 여겨졌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인공지능이 막 나오고 산업 간의 경계는 하루가 다르게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정말로 한 분야만 깊게 파는 게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아주 흥미로운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작가 데이비드 앱스타인인데요. 이 사람이 쓴 레인지라는 책을 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게 전문화되는 시대에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제너럴리스트가 결국 성공한다고 주장해요. 앱스타인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친절한 환경과 사악한 환경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건데요. 자, 여기 화면을 좀 보실까요? 체스나 골프같이 규칙이 딱 정해져 있고 패턴도 반복되고 피드백도 바로바로 오는 이런 친절한 환경 말이에요. 여기서는 당연히 전문가가 유리하죠. 1만 시간의 노력이 제대로 빛을 발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많은 문제들, 예를 들면 사업 전략을 짜거나 정치처럼 규칙도 불분명하고 변수도 너무 많은 사악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넓은 시야를 가진 제너럴리스트가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우물만 너무 깊게 파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주변을 못 보는 인지적 고착화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각자 자기 분야만 아니까 서로 협력이 안 되는 지식 사일로 현상이 생기기도 하죠.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맨날 하던 방식만 고집하다가 정말 큰 실패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챌린저 후 참사입니다. 당시 나사 엔지니어들은요, 데이터, 숫자, 이런 정량 분석에 아주 익숙했어요. 일종의 친절한 방식에만 매달렸던 거죠. 하지만 발사 당일의 그 추운 날씨는 데이터가 부족한, 완전히 새로운 사악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익숙한 도구를 버리지 못했고 결국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초전문화가 가진 위험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가 될까, 제너럴리스트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사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성공으로 가는 경주에 참여하는 것조차 힘든 그런 구조적인 장벽이 있거든요. 이야기의 초점을 좀 바꿔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건 미국의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좀 냉정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PRA라는 곳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백인 학생에 비해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계속해서 낮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격차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 문제라고만 할 수 없는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격차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답 중 하나가 바로 이 숫자 10배에 숨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의 학군은요, 가장 가난한 학군보다 교육에 쓰는 돈이 거의 10배나 많다고 해요. 이건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고 밖에 할 수 없죠. 교육 자원의 이런 엄청난 불균형이 결국 기회의 불평등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연구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과 백인 학생 간의 학업 성취도 격차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결국 돈,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을 낳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쓸까 고민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애초에 경주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기 힘든 그런 사회 경제적인 장벽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에 대한 논의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절대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인재를 찾고 키우는 방식도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회 문제에서 눈을 돌려 이제 기업 세계는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그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그래서 떠오르는 개념이 바로 스킬 기반 조직이라는 겁니다. 이건요, 예전처럼 어느 대학 나왔냐, 학점이 어떠냐, 이런 스펙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그래서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스킬과 잠재력에 집중하는 거죠. 채용부터 승진까지 모든 걸 스킬 중심으로 바꾸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럼 이런 조직은 어떻게 만드느냐? 굉장히 실용적인 5단계가 있어요. 일단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쫙 쪼개서 분석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스킬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런 다음 우리 회사에 지금 어떤 스킬이 부족한지 그 갭을 파악하고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만들어서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목표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인재상이 뭐냐? 바로 T자형 인재입니다. 알파벳 T를 생각해 보세요. 세로 기둥처럼 자기 분야에 깊은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가로 기둥처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협업 능력을 갖춘 사람. 이게 바로 전문가와 제너럴리스트 논쟁에 대한 기업들의 아주 현명한 대답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성공은 더 이상 1만 시간의 법칙처럼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친절한 곳인지 사악한 곳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구조적인 힘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무기를 갈고 닦으면서 범위를 넓혀나가는 그런 유연한 전략이 필요한 시대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에프스타인이 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바로 그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조급대할 필요 전혀 없어요. 각자의 길을 존중하면서 자신만의 레인지를 꾸준히 넓혀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나만의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진짜 방법이 아닐까요?